이번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예, 지금까지 오랫동안 언젠가는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의 기득권,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 돈이 아주 많거나 회사에 고위직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정원, 대한민국의 비밀 정보는 다 가지고 있겠죠. 검찰, 기타 등등. 특히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을 만한 기업 중에 하나가 네이버, 그 다음에 구글. 구글은 한국에서는 좀 약한 편이죠. 음, 거의 네이버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한국에서는. 어, 이런 게 내가 고급 정보라고 한 거는 뭐냐면 개개인의 하나의 정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모이면은 전 국민이 이제 뭐 우리 한국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정말 소비자로서 약 1,000만 명이 4,000명 중에 그 중에 4분의 1 정도인 1,000만 명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엄청난 파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 이런 정보를 갖다 돈을 주고 사겠죠. 이런 정보는 어디에 필요하냐? 어떻게 그큰 힘을 발휘할 수 있냐면 이제 영업하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마케팅을 할 때, 어, 어떤 기호에 지금 현재의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연령대로 나눠지고 성별로 나눠지고 그리고 그 사람 얼마큼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재산 정도에 따라서 어떤 소비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가 쫙 뽑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런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신용카드 회사는 이렇게 집합된 이 소비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죠 지금까지. 시대별로 따라서 연도별로 따라서 그게 이제 모아지면 굉장히 아주 소중한 마케팅에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이렇듯 제 생각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붙었던 그 대선 때 이미 어, 각 각계에서 모여진 데이터를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선거가 이루어지면 확실하게 진다는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이거는 저희 여자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빅데이터를 네, 이런 고급 정보들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 이거나 이미 그런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데이터 수집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거라는 거죠. 다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트레이드를 할 수도 있고 또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뭐 카드 회사 이제 그동안 누적된 빅데이터 예, 그 데이터를 통해서 갈고 닦여진 정말 잘 가공돼 나온 통계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 데이터를 예를 들면 한국이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설문조사 하는데 저는 이 수많은 리서치 회사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대단한 데이터를 이제 조사를 했을 거라 봐요. 물론 우리한테 이제 공개되는 것들은 제대로 된 게 공개되지는 않을 테지만 그때는 그걸 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실제 정확한 데이터는 소수에게만 공개가 될 거고 제가 생각에 그때는 그렇게 해야 먹고 사니까 예. 그리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팔겠죠. 정말하자면 이 빅데이터가 존재하고 또 그런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한 그 결과가 어, 아주 세련된 정보가 통계 자료가 있을 거다. 네이버 같은 게 검색어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왔을 거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그 다음에 오프라인 상으로 수집한 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모여서 만약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누가 당선될 것인지 뭐 오차 범위는 있겠지만 거의 확실하게 아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미 뭐 우리는 페이스북 뭐 기타 등등 정말 많죠. 정말 한국에서는 정말 그런 데이터를 보기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쓰는 휴대폰, 폰에 있는 거의 이런 모든 활동 정보 데이터는 다 빠져나가는 데고, 안드로이드 사용한다면 거의 구글에 저는 한 가지 생각하기에 구글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성향은 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언제 나의 뭐 하루의 주기는 뭐 어떤지 대충 다 짐작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도 아마 얘는 알고 있을 거예요. 나 하나의 데이터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지만 이게 수십만 수백만이 되면 이게 정말 양질의 고급 정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결론이 났을 거예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이 확실히 당선된다라는 결론이 났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선거 개표를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다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쉽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고 가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지만 그만큼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과 여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뭘까요? 남은 거. 이걸로 끝나면 되나? 아닙니다. 바로 여론 조작이 필요해요. 박근혜가 당선이 유력할 수도 있다. 라는 여론 조작이 필요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쳤을 거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의 댓글, 소위 말하는 이제 시발단의 활동. 자, 이거는 단지 선거 결과를 통해서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돼도 문제가 없게끔 또는 말이 없게끔 하는 역할을 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활동까지 했겠어요? 네, 마치 실제 박근혜 지지자가 한국에 뭐 얼마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뻥튀기 효과가 있죠. 뻥튀기. 사람들은 야 정말 사람들이 박근혜 지지했구나. 저는 요게 이명박까지 이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어, 내가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선거 결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 뭐 동영상을 찍어뒀다든지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게 어떻게 되는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누가 알고 있나? 누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있나?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한 점에 오차도 없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투명하게 투명하게 아니죠. 어쨌든 모든 사람의 투표한 대로 찍은 사람 대선 후보대로 그게 정확하게 반영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 여론 정말 아니 그걸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우리 그 인구 적어도 1000만 명에게 일일이 다 물어보는 것도 불가능하고 넌 누구를 지지하느냐 거기에 대한 데이터 이게 다 확인한 사람이 있을까 싶고 그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먹기 따라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갑다 하라고 이제 누구나 다 믿게 되죠. 그래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뭐 51% 득표? 야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어? 예,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믿을 수밖에요. 근데 요게 별 얘기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믿게 만들려면 바로 여론 조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게 사람의 특성, 인간의 특성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생각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확신이 없으면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면 그걸 드러냈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실제로 그러니까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동성애를 예를 들어 동성애를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어,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일단은 동성애는 지금 현재 그 10명 중에 2명이 굉장히 말이 크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강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 그래서 이제 동생이 무조건 나쁘다, 안 된다, 틀렸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4명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어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어, 이렇게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마음속으로는 그게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얘기를 이렇게 방금 공군이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걸 드러내는 순간 그 10명 내에서 집단 내에서 왕따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일일이 한 명 한 명씩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물어보고 이렇게 그것도 이제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걸 이렇게 실제로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용기를 내서 어, 그걸 얘기를 하고 그 상황에서 또 한 명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분위기가 될 때야 비로소 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구나 라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그 이번에 선거도 그런 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탄핵 정부 이게 비밀에서 유튜브에 동영상들이 급격하게 늘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게 꾹꾹꾹꾹 눌러갔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빌미로 자신의 생각들을 막 표출하기 시작한다. 동영상 올리고 막. 예. 이게 이제 본물처럼 이제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동안 꾹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그냥 오프라인에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풀었던 내용들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다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구나. 나도 연결돼 봐야지. 나도 동영상 올려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이번 탄핵 정부, 게 아주 큰 분수령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어, 자, 어쨌든 요약을 하자면 어, 거꾸로 얘기하자면 어, 국정원이 그렇게 댓글 같은 이제 무슨 이제 요원을 두고 무슨 누구 이런 활동단을 두고 해서 댓글 부대를 운영했던 이유, 그들은 알았다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대결을 해선 그때 저번 대선 때 절대로 문재인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거. 그렇지 않다면 걔네들이 이렇게 돈을 주고 뭐 조직 동원하고 하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드러나는 것만 봐서 좋아요. 뭐 개표 부정 없다고 해요. 뭐 그렇다 치고라도 적어도 이렇게 댓글 부대를 동원하고 뭐 트위터에 온갖 계정을 만들어서 그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안티 작업을 벌였던 이유. 예. 정정당당하게 대선 선거를 해서는 절대로 박근혜가 당선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는 거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 같은 이 범인은 서민의 좀 안 좋은 점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런 고급 데이터에 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상상에 의해서 지금 현재 드러난 현상이나 상황에서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많다라고만.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아직 부정선거, 특히 김호준 파파이스의 역류적 미스테리라든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결과도 맞죠. 지금 부정선거 이게 핵심 정리한 것도 있네요. 이게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지금 나왔죠. 그렇게 건들 수도 없을 거야 아마. 그는 또 이명박 때까지도 걸고 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선거했던 모든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그런 모든 게 이제 다 또 걸고 다 넘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쉽게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드려야 하는 거긴 하지만 아마 타협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좋아. 이전 거는 묻지 않겠다. 그러나 앞으로 하는 선거는 뭐 수개표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게 다 공개되는 투명한 선거가 돼야 된다라고 이게 뭐 타협을 하는 정도로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했던 거 다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긴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죠. 부정선 핵심 정리를 누군가 해놓은 게 있는 거군요. 정말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거나 걱정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광고는 너무 소리가 커. 이렇게 정의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들, 노력상지 동영상 만드신 분들, 정말 많죠, 한국에. 근데 혹자는 이제 부정선거 뭐 얘기를 꺼내고, 뭐 때만 되면 얘기를 꺼내서, 이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고 한다라고,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 국정원의 조작이다라고. 저는 그렇게만 보진 않습니다. 분명히 그 중에서도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 예. 뭐 들고 오는 중에 저게 뭐 갈았다고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죠? 저거는 보증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 투표 용지가 개표소까지 오기까지 아무 일 없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잖아요, 지금. 심지어는 잘못 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게 잘못 찍게 된 게. 심지어는 참관하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 아주 유명하죠. 유명한 사건.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외국에는 이렇게 득표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그 개표직비 제조업체는 소속코 들고 이제 공부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자, 이 요지는 뭐냐면 이게 정말 있었다 라고 단정짓기도 뭐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정말 없었다.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정말 공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혹을 해결하는 일이 거의 뭐 지금 되고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도대체 어떻게 저는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국에 사는 입장으로서 적어도 적어도 민주주의라면 설마 수많은 민중이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게 민중의 선택이라면 뭐 예를 들어 대다수 국민들이 정말로 잘못 봐가지고 박근혜
우리 지도자 차기 대통령권을 봐서 이렇게 투표를 해서 그래서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그랬다면 저는 받아들이겠어요. 그건 국민들의 선택이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안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국민의 선택이라면 좀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네, 저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소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 예, 거의 이건 거의 나라가 아닌 거죠.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그보다도 못한, 그런 국가에, 그런 나라에 내가 이제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적어도 댓글 부대 같은 거 운영을 해서 했다는 얘기는 그들은 알고 있었다. 정정당당하게 대결을 해서는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것이라는 것. 그거 하나는 확실하다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개표에 의혹이 부정이 개입되었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